Win 18! Win 18! 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빅다운입니다. 이번 3주차에 나올 브론코스 대 49어스의 3경기 프리뷰를 하려고 하는데, 브론코스의 홈인 마일스하이 스테디움에서 펼쳐진 경기죠. 사실 두 팀이 맞붙었던 이제 가장 유명한 경기는 89 시즌에 있었던 슈퍼볼인데, 명정 쿼터백 존 엘웨이, 그러니까 브론코스의 쿼터백이었는데, 이 선수가 무려 4번째 슈퍼볼 도전이었어요. 당시 AFC 대표로 브론코스가 조 먼테나의 49어스를 상대로 맞붙었었는데, 슈퍼볼 역사상 가장 일방적인 학살의 경기로 유명한 경기죠. 무려 55대 10으로 49어스가 이겼었습니다. 이외에도 둘의 재미난 관계가 있는데, 바로 49어스의 감독인 카이 셰너헨과 브론코스의 관계예요. 카이 셰너헨은 현재 NFL에서 가장 유행하고 있는 셰너헨 계보를 만든 마이크 셰너헨의 아들인데요. 역시나 셰너헨 계통의 코치다운 플레이도 많이 펼쳐지고, 현재 NFL에서 가장 추앙받는 감독 중 하나자 가장 유능한 감독 중 하나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셰너헨의 아빠인 마이크 셰너헨, 이 셰너헨 계통의 창시자가 전성기를 보낸 곳이 바로 덴버 브론코스인데, 이 브론코스에서 셰너헨이 98시즌, 99시즌 연속으로 슈퍼볼을 우승을 했었어요. 당시에 리그의 혁신적이고 지금까지도 모든 팀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아웃사이드 존 러닝과 거기서 나오는 플레이 액션 패스, 즉 러닝인 척 패스하는 플레이로 정말 리그를 평정했었는데, 이 당시 젊은 청년으로 브론코스에서 아빠를 바라보면서 NFL 감독으로서의 꿈을 키워온 사람이 바로 이 카이 셰너헨, 현 49어스의 감독입니다. 재밌게도 마이크 셰너헨 감독은 이렇게 슈퍼볼 우승을 2번이나 했음에도 브론코스의 명예의 전당에는 정말 한참이 지난 2021년에야 입성을 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카이 셰너헨이 어느 정도의 좀 울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다가 카이 셰너헨이 공격 코치에서 감독으로 승격할 때쯤 한 2010년대 후반인데, 카이 셰너헨이 가장 원하던 직장은 바로 당시 감독을 구하고 있던 덴버 브론코스였어요. 이 아빠의 뒤를 이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구단에서 감독으로 뛰고 싶었던 건데, 브론코스는 카이 셰너헨 대신에 다른 감독을 구했고, 카이 셰너헨도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아버지 마이크 셰너헨이 공격 코치로서 슈퍼볼을 우승했던 샌프란시스코 49어스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브론코스의 입장에서는 좀 지난 슈퍼볼의 서력을, 그리고 49어스 입장에서는 감독인 셰너헨의 서력을 할 아주 좀 재밌는 매치업이죠. 브론코스 측면에서 좀 봅시다. 브론코스는 이번 시즌 아주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체계로 들어섰는데, 바로 시애틀 시어커스로부터 A급 쿼터백이자 슈퍼볼을 2번 진출하고 1번 우승한 쿼터백 러셀 윌슨을 데리고 왔고, 그를 중심으로 팀을 꾸렸습니다. 이 러셀 윌슨은 사실 좀 언더사이즈 쿼터백으로 키가 좀 작고 발이 빨라갖고 수비를 피해서 플레이를 연장시켜서 빅플레이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한 특기가 있는 선수인데요. 카일러 머리라는 선수의 좀 발전형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다이나믹함은 좀 주는 대신에 안정감은 좀 늘고, 이런 느낌이죠. 이 러셀 윌슨이 재밌게도 49어스를 상대로 거의 인간 상성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시어커스 시절 13년도인가 플레이오프에서 리차드 셔먼이 리시버인 크랩트리를 상대로 기가 막힌 수비를 펼친 후 이런 뭣도 안 되는 리시버를 나한테 붙이면 값을 치러야지 라는 그 NFL 역사에 남을 엄청 유명한 인터뷰 이후로 시어커스는 거의 49어스를 상대로 완벽히 압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압도에 있어서 팀의 쿼터백인 러셀 윌슨의 지분이 클 것이기 때문에, 러셀 윌슨이 수비진에 큰 변화가 없던 49어스를 상대로 어쩌면 요리법을 제대로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쉬운 점을 꼽자면 리시버진에서 부상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건데, 코틀랜드 서튼, 팀 패트릭, 제리 주디로 대표되는 프리시즌에 무려 10위에 뽑혔던 브론코스의 리시버진은 패트릭의 프리시즌 시즌 아웃, 저번 경기 제리 주디의 부상으로 좀 다소 걱정이 되고 있긴 합니다. 다만 팀의 러닝백 듀오가 매우 좋고 강하기 때문에 거의 시도당 5야드씩 가는 아주 좋은 모습이에요. 러닝에 좀 더 치중해야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러셀 윌슨이 시어커스를 떠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이 러셀 윌슨이 날개를 펼쳐줄 패싱 게임을 안 해서라는 게 있기 때문에 브론코스의 수뇌부가 어떻게 할지 고민이 좀 될 것 같긴 하지만, 특히나 이 브론코스 레드존에서 정말 끔찍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러셀 윌슨이 골라인에서 패스를 좋아하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1주차의 트라우마도 있고 그러겠지만, 지금 엔드존에서는 러닝을 좀 더 해서 터치다운을 어떻게든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브론코스에서 가장 걱정이 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브론코스의 감독진이에요. 올해 완전히 리부트처럼 새로운 감독진과 모든 쿼터백을 중심으로 데리고 왔다고 했죠. 바로 해킷이라는 이 패커스의 젊은 공격 코치 출신을 데리고 온 건데요. 이 해킷은 자신의 코치진을 좀 자기랑 뜻이 통하는 좀 젊은 코치진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게 많이들 패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감독이 된 해킷은
자신이 공격 코치인지 감독인지 지금 완벽히 헷갈리고 있어요. 플레이 콜링이라고 하죠. 다음 플레이에 어떤 전술을 할지 정하는 역할을 대부분의 젊은 공격 코치 출신들은 이걸 포기를 못해서 감독이 되어서도 그걸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헬킨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이 플레이 콜링까지 하다 보니까 감독으로서 봐야 할 큰 그림의 타임아웃 타이밍이라든가 큰 그림에서 봐야 될 디테일을 놓치게 돼요. 그래서 보통 이런 젊은 코치들을 데리고 오면 수비 코치에서 굉장히 노련한 감독 경험도 있는 이 나이가 많은, 마찬가지로 젊은 코치의 이 신드롬을 일으켰던 션 맥베이의 경우에는 웨이드 필립스라는 아주 노련하고 나이가 많은 베테랑 수비 코치가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옆에서 이 큰 그림을 봐줘야 될 타이밍에 간섭을 하고 조언을 해줄 이 노련한 코치를 붙이는데, 해킷을 중심으로 한 브론코스의 코치진은 지금 나이가 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브론코스는 리그에서 가장 많이 반칙을 저지른 팀 중 하나인데, 더 충격적인 건 플레이가 끝나고 다음 플레이가 시작 때까지 보통 40초가 있고, 그 시간 내에 이 플레이를 어떻게 할지 정하지 못하면 딜레이 오브 게임이라는 반칙이 불리는데, 이 딜레이 오브 게임이 압도적 1위입니다. 정말 많아요. 그래서 해킷조차도 자신이 작전을 늦게 전달해서 이런 반칙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선수들이 준비를 못해서 이런 반칙이 나오고 있다라고 시인을 했었고, 저번 텍사스전에서는 홈에서 펼쳐졌는데 브론코스의 홈팬들이 이 남은 40초가 떨어지는 5, 4, 3 이런 식으로 그 남은 시간을 소리를 질러줄 정도로 브론코스의 정말 기본이 안 돼 있는, 감독으로서의 기본이 안 돼 있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펀트를 받을 상황인데, 펀트 리시버라고 하죠. 펀트된 공을 받을 선수가 필드에 안 올라가서 타임아웃을 불러야 할 정도로 브론코스에서 기본이 많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또 기본이니까 바로 잡으려면 또 빠르게 바로 잡을 수 있을 거거든요. 이 점을 주의해서 보는 것도 재밌을 겁니다. 49ers는 크게 할 말이 없습니다. 49ers는 사실 현 NFL에서 몇 년간 언제나 손꼽히는 강팀이었는데, 수비 측면에서도 스타들이 넘쳐나요. 일선에서는 리그 최강의 엣지 러셔인 보사, 라인베커진에서는 최고의 미들 라인베커인 프레드 워너, 이선 수비에는 이번 시즌 진짜 말도 안 되는 기량을 뿜어내고 있는 후판가까지, 이렇게 수비의 모든 면면에서 어마어마한 기량을 가진 선수들에다가 큰 그림에서의 선수들이라든가 감독진에서나 전술에서의 변화가 크게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끈끈한 조직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데, NFL에서 보통 공격진은 창의적으로 변화무쌍한 방법으로 상대를 공략하는 게 강한 공격이고, 수비는 정말 알고도 못 막을 텐데 라는 정말 단단한 수비가 보통 강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조직력이 계속 유지된다는 거는 사실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리고 공격 측면에서 역시 스타들이 많이 넘쳐나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 카이 셔너햄 감독은 사실 NFL에서 손꼽히는 창의적인 공격 감독이기 때문에 그의 존재감도 어마어마하고, 가장 유의할 점은 바로 이 디보 세뮤얼이라는 선수죠. 와이드 리시버 출신으로 러싱 기술이 엄청 좋은 선수인데, 이제는 리시버가 아닌 러닝백 포지션에서 굉장히 많이 뛰거든요. 최근에는 와이드백이라는 새로운 포지션으로 불러달라고 할 정도로 다재다능한 선수인데, 작년에 절망에 빠진 팀을 거의 혼자 구원할 정도로 그의 재발견은 정말 대단히 큰 무기입니다. 하지만 이거 외에 가장 이제 좀 호사가들이 재밌어할 만한 뉴스는 바로 지미 가라폴로, 지미지의 재림인데요. 사실 슈퍼볼까지도 진출해서 팀의 지금 몇 년간 전성기에서 그 쿼터백을 담당하고 있을 정도로 좋은, 승률만 보면 정말 압도적인 선수기도 한데 플레이오프에서도 심지어 잘했고, 몇 년 전에 슈퍼볼, 작년에는 NFC 챔피언십까지 끌고 갈 정도로 좋은 모습이었는데, 이 뭐라 해야 될까, 고점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라고 판단을 49ers의 수뇌부에서 해서 얘를 버리고 그 다음 시대로 간다라고 해서 정말 막대한 돈을 주고 신인을 데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팀의 새로운 쿼터백으로 들어온 트레이 랜스에게 왕자를 내주고 이제 팀을 떠나네 마네 하다가 백업으로서 난 만족하겠다라고 해서 백업으로 남게 되었는데, 이 왕자를 넘겨준 트레이 랜스가 작년에서 또 한 번 2주차에 시즌아웃 부상을 당하면서 그냥 레버넌트도 아니고, 이 정도면 하늘이 지미지를 쿼터백으로 쓰기를 원하는 정도인데, 사실 오히려 현재의 기량 자체는 지미지가 더 높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서, 트레이 랜스에서 지미지로 바뀐 것에 대해 49ers 팬들은 오히려 좀 더 기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모로 좀 기대가 되는 매치업이기 때문에 저와 함께 쿠팡에서 보도록 합시다.